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1-2 지구의 역사 단원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러면서 1 대단원 1 고체지구 파트가 이제 오늘 수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기 수준까지 구분할 수 있다. 아, 이거 좀 선생님 마음이 무겁네. 기 수준까지 구별해야 된다. 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 보면서 잘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고기후 연구 방법을 조사하여 지질 시대 동안 지구의 기후가 변해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고기후 연구 방법들은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요거는 연구 방법들은 그냥 개괄적으로 종류들만 알고 이제 개개의 지질 시대가 기후가 어땠다라고 하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화석 자료와 지각 변동의 역사를 살펴 지질 시대 생물의 변천과 지구 환경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요게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죠. 각 지질 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어떠한 환경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 현생 누대, 뭐 기, 표준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방추충, 아우 무지하게 많네, 그죠? 자, 조금 요번 파트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될,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구가 생기고, 이제 지각이 형성됐을 거 아니야, 그죠? 딱딱한 지각 암석이 형성된 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해요. 지질시대.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기간이 얼마냐? 약 46억 년 정도가 됩니다. 46억 년. 46억 년. 지질시대는 쭉 이렇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데 이제 아까 기 수준까지라고 하는 게 이거야 이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질 시대는 이 46억 년이나 되는 이 지질 시대는 화석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 구분을 해, 나누는 거지, 그죠? 여기에 사용되는 화석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만 번성했다가 멸종된 화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 특정 시기에만 살다가 멸종된 화석들을 이용해서 지질시대를 구별을 해요. 이 화석을 뭐라 그래?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표준 화석.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만 번성했다가 멸종한 생물을 표준 화석이라고 한다. 이 표준 화석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표준 화석들은 되게 많아. 양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은 필수로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고생대의 표준 화석은 삼엽충과 방추충. 삼엽충과 방추충. 삼엽충, 그리고 방추충. 중생대의 표준 화석은 암모나이트와 공룡,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의 표준 화석은 화폐석과 메모드, 화폐석과 메모드, 화폐석과 메모드. 자, 이렇게 각 시대별로 두 개씩은요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생대는 삼엽충과 방추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모드, 표준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고생대에만 번성했고 지금은 없어. 멸종했어.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만 살았고 지금은 멸종했고 화폐석은 신생대에만 살았고 지금은 멸종했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또는 일정한 기간만 번성했던 그 생물들의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한다. 이 표준화석들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별을 합니다. 자, 이 지질시대는 자 크게 자 누대라고 하는 단위로 먼저 구분을 해요. 누대. 이게 나오죠, 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누대라고 하는 단위가 가장 큰 단위예요. 지질시대를 나누는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야. 이 이제 누대를 다시 대로 나눠요. 대. 자, 시생대는 뭐 이렇게, 그죠? 원생대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대로 나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는 다시 기로 나눠요. 이 대는 다시 이 부분 요건 지금 뭐냐면 여기는 현생누대만 따로 빼온 거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이렇게 기로 나눈다 이거야. 고생대는 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게 고생대예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순서대로. 다음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자 기로 구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질시대는 제일 큰 그 단위가 누대, 다음이 대, 다음이 기로 세분화된다 이거죠. 세분화된다. 자,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서 자 얘와 얘를 이렇게 합쳐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요. 선 캄브리아 시대. 이 이름은 어디서 온 거냐면 고생대의 제일 처음이 뭐야? 캄브리아 기죠. 캄브리아 기. 이 캄브리아라고 하는 건 영국에 있는 한 지명 이름이에요. 이제 거기서 최초로 이제 화석들이 발견된 거. 고생대 초기 화석들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것을 캄브리아 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그 캄브리아보다 먼저다 이거야. 먼저다. 이 선자가 한자로 먼저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캄브리아기보다 먼저다. 그러니까 캄브리아기보다 먼저가 뭐야? 현생누대 이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생누대와 시생누대를 합쳐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도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구과학 원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원생누대, 시생누대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그냥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생누대는 다시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요. 고생대는 자 여기 했지 그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그죠? 이렇게 6단계로 6개의 기로 세분되고 중생대는 자 고생대에 비하면 간단하지 그죠? 3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도 역시 중생대와 마찬가지로 3개. 자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기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순서대로 자 기억 오지 마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있죠. 시작. 자, 여기 제일 처음엔 언제야? 시작이 46억 년부터요. 자, 고생대는 언제부터냐?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 2억 5,200만 년 전. 신생대 6,600만 년 전. 요 단위가 100만 년이니까 이렇게 이거 6,600만 년 전, 2억 5,200만 년 전, 5억 4,100만 년 전.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고생대는 언제부터야? 5억 4천만 년 전부터가 고생되고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부터가 중생되고 그러니까 2억 5천이라고 하셔도 돼요. 2억 5천만 년부터가 중생되고 신생대는 6,600만 년부터다. 이렇게 개개의 현생 누대를 이루는 대가 시작되는 시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 그런데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지질 시대를 상대적인 길이로 표현한 거야. 시간적인 길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때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선캄브리아 시대가 전체 지질 시대의 88%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선캄브리아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한 12% 정도 되지, 그지? 그 12%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차지한다. 시간적으로 이제 고생대가 제일 길죠, 그죠? 여기 5억 4천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까지가 이 고생대.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2억 5천에서 6,600. 그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가 제일 짧지. 네. 이러한 상대적인 시간적 길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뭐 퍼센트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대부분이 뭐다? 지질시대의 대부분은 선캄브리아 시대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게 고생대, 세 번째로 긴 게 중생대, 신생대의 기간이 제일 짧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죠. 요거 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각 지질 시대의 기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전에 먼저 요거 하나 볼게요. 다시. 선캄브리아 시대가 88%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선캄브리아대는 이런 기 이런 걸 안 했어요.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도 잘 못 외웠어.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선캄브리아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엄청나게 길지만 너무나 오래 전이고 이 지구 생성 초기이기 때문에 생명체들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하등 생물들, 뭐 미생 생물, 뭐 원생 생물 이런 것들만 있었지 생물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하도 오래 전이기 때문에 화석들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자료가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는 별로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자료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잘 몰라 정보를. 그래서 여기는 세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고생대 이유를 주로 말해요. 여기는 아주 그냥 화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고생대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지질시대 기후 갈게요. 자, 지질시대 기후는, 자, 아까 지질시대는 뭐 가지고 한다 그랬지? 표준화석 가지고 한다 그랬죠? 표준화석. 근데 지질시대 환경은 뭐 가지고 하느냐? 시상화석을 가지고 알아요. 시상화석. 시상화석이라는 건 뭐냐면 생존 기간이 길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살고 있던 생물들이어야 돼.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한 그 지역에만 살고 있던 생물들이에요. 그게 시상화석이에요. 이 시상화석은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요. 예를 들면 자, 고사리는 저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생존 기간이 길지. 그 얘는 어디에만 사냐? 온난 습윤한 지역에만 살아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서식지가. 산호 얘도 역시 마찬가지. 산호도 저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산호 살잖아요. 그죠? 어디 살아? 얘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생존 기간이 길고 서식지가 좀 좁아야 돼.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화석들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이 시상화석은 여러분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고사리 화석과 산호 화석. 아까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았지. 그럼 고사리나 산호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환경을 알아야 돼요. 고사리는 온난 습윤한 지역에 산다. 산호는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 수온이 높은 바다에 산다. 이런 것들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과거에 이 지역은 온난 습윤한 기후였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됐어.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 이 지역은 뭐야? 수심이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상화석을 가지고 지질시대 환경을 유추할 수도 있고, 자, 그 밖에도 빙하, 뭐 정유석과 석순, 나무의 나이테, 산호의 골격, 꽃가루 등을 이용해서도
지질시대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어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빙하 코어 가죽은 뭐냐면 빙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그 눈이 내려서 쌓인 거거든요. 눈이 내려서 쌓이는 사이에 그 눈과 눈, 입자와 입자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사이로 당시의 그 공기가 갇혀버리는 거야. 그 상태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빙하층을 채취해가지고 그 당시, 이 빙하가 형성될 당시 그 공기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기후가 어땠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석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석순,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에 나이테처럼 이렇게 띠가 있어요. 띠가 있어. 이거 뭐 띠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를 가지고 이제, 그,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나이테하고 똑같아요. 나무 나이테도 이렇게 띠 모양이잖아요. 그죠? 나무 나이테가 넓다, 온난했다는 거야. 나무가 잘 자랐다는 거지. 나무 나이테가 좁다, 좀 한랭했다는 거야. 추워서 나무들이 잘 못 자랐다. 이렇게. 다음에 꽃가루 화석은요. 이건 꽃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꽃의 종류 이게, 그지? 이게 뭐 따뜻한 데 사는 그 식물이냐, 차가운 데서 사는 식물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화석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질시대 기후를 유추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는 자 고생대부터 자 고생대 전반적으로 온난했어요. 온난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약간 한랭한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말기가 어때? 뚝 떨어졌어. 한랭했어. 빙하기가 있었어요. 빙하기가. 다음 중생대는요.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약간 뭐 온도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빙하기가 올 정도로 춥진 않았어요. 예. 가장 온난했던 시기가 중생대입니다. 자, 요런 보기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빙하기에는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다음 이제 신생대로 가면, 역시 초기에는 온난했는데, 자, 제4기로 오면 한랭해져요. 여기 빙하기가 있어. 근데 특징은 제4기의 빙하기는요, 여러 번 있었어. 그래서, 자, 적어 놓으세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요. 적자 여기다가. 자, 이 신생대 4기에는 여기에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그러니까 이제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있었어요. 제 4기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또 선생님 설명해 줄 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왜 4기라고 하냐, 4기. 이전 교육까지는요, 이게 3기였어요. 그래서 신생대는 제 3기, 4기로 구별한다, 이랬었어.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3기가 이제 다시 세분화된 거예요. 팔레오기, 네오기. 그럼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3기, 4기였어. 그럼 뭐였을까? 그렇죠. 이게 원래 1기였어요. 1기, 2기, 3기, 4기 이랬던 거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1기에 그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이제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고생대라고 한 거고. 중생대, 2기를 중생대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3기와 4기를 신생대라고 했다가 3기가 다시 팔레오기, 네오기가 된 거야. 지금 4기만 남은 거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자, 이번 시간에 아주 뭐 핵심이에요, 핵심. 각 지질 시대별로 그 환경과 생물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고 합시다. 선캄브리아 시대 생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스트로마톨라이트, 요 뒤에 나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아, 이렇게 생겼구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자르면 아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면들이. 여기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 네. 이제 호주에서 발견됐던 거야. 호주. 그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그렇게 두 개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삼엽충, 그죠? 요 고생대. 삼엽충. 완종류. 조개 모양 생겼지, 그지? 완종류 고생대. 필석. 요게 필석이에요. 이렇게 필석. 방추충.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자, 암모나이트. 시조새. 이제 그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단계. 공룡. 중생대. 공룡. 너무나 유명하죠. 신생대. 메모드. 코끼리의 조상이잖아, 그죠? 메모드. 신생대 메모드. 이건 이제 화폐석. 유공충이라 그래. 유공충. 근데 이제 멸종된 생물이죠, 그죠? 원생 생물. 유공충.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일단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생물의 종류가 일단 적었어. 지구 생성 초기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별로 없어요. 그 아주 하등 생물들.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일단 개체수도 별로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생물의 화석들이 다 그냥 사라져 없어졌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의 그 환경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아까 그 사진을 봤었죠, 그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박테리아야. 여기 나와있죠, 그죠? 사이아노 박테리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 사이아노 박테리아들의 화석이야. 이렇게 화석. 박테리아 화석. 그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이 모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러 종류의 다세포 생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화석으로 발견돼요. 그리고 에디아카라는 저 호주에 있는 한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그 지역에서만 발견됐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두 가지다. 다음. 자, 고생대. 자, 이제 고생대부터는 좀 자료들이 많아요. 자, 고생대 기후부터 한번 가볼게요. 고생대는 이제 전기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약간 한랭기가 있었지, 그지? 요 그래프 하는 거, 요 그래프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기후는. 중간에 한랭기가 있었고, 다시 이제 이후에 따뜻해졌다가, 자, 후기에 뭐가 있어서? 빙하기가 있었다. 일단 기후는 그렇다. 자, 고생대 말기에 뭐가 형성됐냐면 판게아가 형성됐어요. 이거 앞에서 많이 나왔던 거지, 그죠? 자, 고생대 말기에 이제 거대한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요. 고생대에는 그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육지에도 이제 생물이 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얘네들은 다 바닷속에 살던 생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 물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요, 그죠? 물속에서만 생물체가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에 들어오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육지에도 생물체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생대까지는 수중생물들이 많아요.
수중 생물들이 많아요. 육지에 살던 것은 이제 양치식물, 예, 이러한 식물들밖에 없어요. 자, 캄브리아기, 고생대의 가장 전반기죠, 그죠? 자, 캄브리아기는 삼엽충과 완종류가 번성했어요. 삼엽충, 그죠? 이렇게 뭐 머리, 몸통,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 그죠? 무슨 이렇게 벌레 모양인 것 같아, 그죠? 수중생물이에요. 수중생물. 삼엽충과 완종류는 아까 이렇게 조개 껍질처럼 생긴 거지, 그죠? 완종류가 번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엽충이 많이 번성을 해서 고생대 초기인 캄브리아기는 삼엽충의 시대라고 불러요. 다음 오르도비스기. 오르도비스기에는요, 물론 뭐 삼엽충과 완종류도 있었지만, 필석이 크게 번성했어요. 필석. 요렇게 뾰족하게 길다랗게 생긴 것도 요게 필석 화석이에요. 얘도 역시 수중생물입니다. 수중생물. 필석이 많이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르도비스기에 최초로 어류가 출현합니다. 어류가 출현해요. 다음 이제 실루리아기에 가면 이제 최초로 육상식물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고생대 중에서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세 번째 실루리아기 말에 육상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고생대 중기인 이 대본기는요, 갑주어, 이제 물고기의 그 선조야.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 대본기를 어류의 시대라고 불러요. 아까 캄브리아기는 삼엽충의 시대라고 했지, 그죠? 대본기는 어류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실루리아기 말에 육상식물이 나타났다 그랬지? 출현은 이때 했고요. 번성한 거는 석탄기야. 석탄기에 자 양치식물이 번성합니다. 식물의 진화를 보면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진화하거든요. 자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양치식물이에요. 이 거대한 양치식물이 큰 무성한 숲을 이루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땅 속에 묻혀가지고 석탄이 되는 거야. 화석연료, 석탄, 석유. 그래서 여기 석탄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석탄기에서 폐렴기로 넘어간 이제 후기, 고생대 후기 폐렴기에 방추충이 번성했어요. 방추충. 자, 방추충은 이런 모양인데 이제 유공충이라고 불러요. 유공충. 아주 하등 생물이야. 그리고 원생동물입니다. 원생동물. 현재는 이제 멸종한 방추충 또는 이제 방추충을 다른 말로 여기다 이렇게 가로 열고 적어 놓으세요. 푸줄리나. 적어줄게요. 방추충을 여기다 이렇게 가로 열고, 자 가로 열고 푸줄리나라고도 불러요. 푸줄리나. 이제 그래서 폐렴기, 그러니까 고생대 후기에 방추충이 번성했고요. 그다음에 자 식물은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고생대 말에 이제 거시식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거시식물이 등장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중생대예요. 하지만 이제 출현은 고생대 말에 한다. 폐렴기에 거시식물이 출현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고생대 말에 자 아까 뭐가 있었다고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된다 그랬지, 그지? 이러면서 이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해양 생물들의 90% 이상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다 이제 멸종하는 거야. 응? 네, 멸종하는 거야. 자, 고생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뭐 쭉 갑니다. 자, 캄브리아기 삼엽충의 시대, 오르도비스기 필석이 번성했고요. 어류가 출현했고, 대신 이제 어류가 번성한 건 언제야? 대본기. 실루리아기 말에 최초의 식물이 등장했는데 식물이 번성한 것은 석탄기, 그죠? 석탄기. 그리고 폐렴기에 번성했던 것은 방추충. 그리고 폐렴기에 뭐가 등장해? 거시식물이 등장해. 번성은 다음에 중생대에서 했고, 그리고 고생대 말에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의 대부분이 멸종했다. 예, 고생대입니다. 다음 중생대에 갈게요. 자,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습니다. 빙하기가 있었어 없었어? 빙하기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다 그랬죠. 그럼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에 중생대 초인 트라이아스기 말에 이제 판게아가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기는 거죠. 자, 중생대의 초기를 트라이아스기라고 하고, 자, 이 트라이아스기에는 파충류가 번성했어요. 자, 파충류가 번성했어요.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말에 포유류가 등장을 합니다. 출현을 해요. 근데 포유류가 번성한 것은 신생대, 포유류가 출현한 것은 트라이아스기 말 중생대.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그랬지? 언제? 고생대에는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이제 중생대에는 양치식물 쇠퇴하고 뭐가 번성해? 거시식물이 번성해요. 중생대는 거시식물. 자, 쥐라기에는 자, 암모나이트. 중생대 하면 여러분들 공룡과 암모나이트를 떠올리시면 돼. 자, 바다의 암모나이트는 바다 수중생물이에요. 수중생물. 자,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했다. 그리고 이제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되는데, 중생대 중기인 쥐라기 말에 시조새가 출현을 해요. 시조새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시조새는 그러니까 파충류, 공룡인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인데, 저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이렇게 이빨, 공룡처럼 이렇게 이빨이 있어. 시조새. 다음에 중생대 후기인 백악기에 속시식물이 출현을 해요. 자, 중생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고, 중생대 말에 속시식물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속시식물은 언제 번성했겠어요? 이제 신생대에 가서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돼. 식물은 고생대에는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고, 고생대 말에 거시식물이 등장을 하고, 중생대에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고, 중생대 말에 속시식물이 등장을 하고, 신생대에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신생대로 올게요. 자, 신생대는 초기에는 온난했다가 이제 말기에 제4기에 가서 여러 번의 빙하기가 반복돼요. 그래서 아까 적었었지, 그지? 몇 번의 빙하기?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가 반복된다. 수륙분포. 아까 그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고 중생대부터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다 했잖아.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해서 신생대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수륙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자, 팔레오기, 네오기에 속식물이 번성했어요. 그죠? 자, 속시식물이 중생대 말에 출현했고, 번성은 신생대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포유류도 아까 이때 시작했죠. 포유류 어딨지? 포유류가 그치. 트라이아스기 말에 출현했다가 번성한 건 언제야? 신생대에 번성을 합니다. 자, 바다에서는 자, 화폐석 나오지. 얘도 아까 여러분들 그 고생대에서 요거 푸줄리나 방출충 떠올렸잖아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공충입니다. 유공충. 원생생물인 유공충이죠. 지금 이제 멸종된 화폐석이 신생대에 번성했고요. 다음에 제4기에는 자, 육상의 육상에서 화폐석은 바다 수중생물이고요. 육지에는 매머드가 번성해서 이게 포유류. 오늘날 그 코끼리의 선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머드가 번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신생대 말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그죠?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 나, 다, 라. 이건 이제 상상도야, 상상도. 그래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가는 시대가 언제냐? 가는 이거 선캄브리아 시대야.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중에서 누대로 따지면 원생 누대에 이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상상도예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상상도예요. 각종 이렇게 다사부 생물들이 이렇게 살다가 얘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묻힌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발견된다. 그래서 동물군이라고 하는 군을 붙이는 겁니다. 나는 공룡 보이잖아요. 그죠? 육지의 공룡,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중생대고요. 그리고 매머드. 육지의 매머드, 바다의 화폐석, 신생대. 요거 삼엽충이잖아요. 그죠? 삼엽충.
삼엽충이고 이런 것들이 완종류인 것 같다. 그죠? 예, 완종류. 자, 이게 그러니까 언제야? 고생대. 예, 고생대. 이렇게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 생물의 모습을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복원해 본 거예요. 상상도로 복원을 해 본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질 시대의 생물과 뭐 환경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아,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그지? 여긴 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좀 복습을 해서 좀 외우셔야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요 파트는 지질 시대별로 환경이 어땠고, 그다음에 화석 어떤 그 표준 화석들이 발견되는지, 그죠? 고생대는 고생대는 여기 있잖아, 그죠? 삼엽충, 뭐 완종류, 필석,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뭐 메머드, 화폐석, 선캄브리아 시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리고 뭐였지? 스트로마톨라이트, 그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이제 이 고생대가 좀 할 게 많아. 이게 한 6개의 기로 세분화되면서, 그죠? 뭐 기후적인 특징들이라든가 화석들이 이렇게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좀 조금 좀 힘드시겠지만 좀 시험 앞두고는 좀 잘 암기를 해 두세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제 대단원어 1단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처럼 교과서에 있는 단원 정리 문제를 좀 풀고요. 선생님이 문제 몇 개를 또 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 좀 오래 했네, 그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